안녕하세요. 물고기 자리 영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까지 시도해봤던 팝송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 블로그를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도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글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렇게 강의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팝송 수업을 시작했던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워낙 노래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규 때부터 2004년이었어요. 그때 신규 때부터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노래를 많이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16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처럼 매시간 다루진 않았고 약간은 이벤트성으로 노래를 다뤘던 것 같고 정규 영어 수업 시간 말고 제가 다른 학년을 영어 약간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영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걔네들을 팝송을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수행평가를 팝송으로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자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영어 시간에 팝송 불렀던 노래 가사만 생각난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5년 정도를 보냈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리고 제가 장기 휴직을 합니다. 장기 휴직을 또 5, 6년 하고 학교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팝송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 당시가 2015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팝송을 요즘에도 하는지 궁금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친구한테 요즘에도 팝송 학교에서 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고 매시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매시간 들어? 너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 전에 들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들어? 아니면 끝날 때 들어? 워낙 가르칠 게 많고 바쁘니까 제일 후반 마지막에 듣는 게 어때? 그랬더니 마지막에 들으면 이미 수업이 다 끝났고 얘네들은 긴장이 다 풀리고 이제 놀아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노래에 아무도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일 처음 5분에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따라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체계라는 게 전혀 없었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 시간마다 처음 듣자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정말 마구잡이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점점 체계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1학년하고 중1하고 중3을 팝송 수업을 매시간 시도해 봤었어요. 둘 다 특히 3학년은 좀 한 3년 전인데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당시 아이들이랑 추억도 굉장히 많아요. 노래에 대한 추억. 그 자세한 이야기는 진행법은 이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팝송 수업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죠. 아이들은 늘 귀에다가 꽂고 뭐 한국 음악 주로 많이 듣겠지만 그래도 외국 음악도 끼고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처음 5분에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자마자 듣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업을 부드럽게 또 유쾌하게 즐겁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본격적으로 인사하고 책을 펴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대신 되게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고 그 5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겨우 5분이지만 바로 직전까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주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아니면 매점 가가지고 먹을 거 사와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일단 딱 앉아서 바로 음악을 들으면 아무도 딴짓을 못해요. 노래 들을 때 물론 딴짓하는 아이들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인기 있는 곡을 많이 틀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친구들이 이 노래를 듣는 걸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자기도 관심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또 영상이잖아요. 영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차분히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저의 에너지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아이들 집중력이 높아지는 점도 있고 또 좋은 점은
아이들이 듣는 동안 저는 이제 쭉 돌면서 출석도 확인하고, 제가 늘 강조한 3종 준비물 있잖아요. 교과서, 파일, 필기도구. 뭐 필기도구까지는 철저하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 교과서 파일은 없으면 바로 감점인데, 쭉 돌아다니면서 교과서 파일 이렇게 다 확인을 해요.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학생들이 어릴수록 수업 준비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그 5분 동안 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저는 5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왜 이렇게 버벅댈까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음악을 틀어주면 교사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한 번도 음악을 안 듣는 과목도 많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더 쉽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진짜. 역시 교사도 쉬는 시간도 뭐 화장실을 갔다 올 정신도 없을 때도 많잖아요. 막 바쁘고 바로 전에 수업하다가 이어서 또 하면 정신없고 한데, 음악 트는 동안 한 바퀴 돌고 또 여전히 한 2분 정도 남았으면 한숨 돌리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준비한 뭐 파일도 미리 챙겨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다듬고 한숨 돌리고 수업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원하는 문법 포인트를,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를 넣어서 아주 익숙하게 만드는 점이죠. 주로 앞으로 배우게 될 문법 요소를 미리부터 고민하고 있다가 노래를 찾아서 학습지를 만들고,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울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팝송은 좀 더 일찍 들어가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 한 2주일 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습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수업 시간 투부정사를 배우는 문법 시간에는 자세히 들어갈 거지만, 한 1, 2주 전에 팝송으로 처음 투부정사를 먼저 접하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노래를 접하면서 그 형태가 익숙해지고 1, 2주 지나서 이제 투부정사 문법 설명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그때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노래, 그 전에 배웠던 이 노래에서 배웠던 거를 환기를 하면서 도입을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이들이 설명을 이해하는 것도 쉬워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점이지만, 저는 나머지 다른 점도 굉장히 저한테 의미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언어적인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여러 차시 동안 같은 노래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가수의 배경에 대한 소개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가수가 뭐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면 데뷔 이후 지금까지의 뭐 변천사, 아니면은 뭐 그 가수의 뭐 힘들었던 과거,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그런 또 영상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특히 인터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토크쇼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은 되게 문화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은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맨 마지막 차시에 다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은 아이들이 정말 맨날 저희 노래 언제 불러요? 이렇게 물어볼 만큼 굉장히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고, 나가서 막 목청 높여서 다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아이들이 마치 정말 노래방에 왔다 간 것처럼 그렇게 신나하고 또 도장도 받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진짜 늘 이렇게 매시간 팝송 영어 수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교과서를 먼저 맨 앞에 차례를 보시면서 각과의 가장 중요한 문법 포인트 2개씩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요. 미리 늘 파악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멜론 해외 차트 100위까지 음악을 많이 듣고, 꼭 100위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접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제가 선곡하는 것은 항상 100위 안에 있는 노래를 선곡하게 되더라고요. 뭐 빌보드 차트 같은
거를 들어도 좋겠지만 사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딱 한국인들이 듣는 해외 차트 100이면 정말 충분한 것 같거든요. 취향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많이 듣고 이제 제가 곧 가르치게 될 문법 관련돼서 한 군데만 뚫는 거예요. 컨셉을 한 가지로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자꾸만 이 표현도 알아두면 너무 좋은데 이 수거 정말 많이 쓰이는데 외국인들이 달고 다니는 건데 이거 정말 알려주고 싶다 하지만 저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 1학년 첫 번째 팝송으로 늘 Just the way you are 쓰는데 이때는 인칭 대명사 he, she, her 아니면은 my 이런 온통 인칭 대명사만 다 뚫어놓고 인칭 대명사 표를 곧 채우고 배울 거거든요. 예를 들어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 노래를 들을 때는 거기서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동사 원형에 s 붙인 것만 다 뚫어요. 거의 10개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 s 붙이는 것만 연습을 하죠. 어떤 거는 es 붙이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과거 시제를 가르칠 때였어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작년 2002가 인기 폭발이 되면서 이 노래를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게 2002년을 회상하는 노래면서 과거 시제가 정말 때로 방출되더라고요. 그래서 2002에서는 과거만 다 뚫었어요. 한 10군데. 불규칙 동사도 있었고 규칙 동사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냥 과거면 다 뚫었어요. 그 다음에 엄마의 웨이를 가르칠 때는 이 노래가 남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에 나왔던 노래라서.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되는 문법이 없더라고요. 곧 가르치게 될 게 투부장사였는데 그런데 정말 가사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어디 이렇게 투부정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투부정사를 두세 군데 이렇게 살짝 뚫어가지고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 배웠던 Into the Unknown은 좀 아이들이 웃겨 했어요. 왜냐면 그때 Into the Unknown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뤄야겠다. 근데 정말 연결할 게 없네. 아무것도 문법 포인트랑 겹치는 게 없다. 그냥 이번에는 마지막 곡이니까 그냥 문법과 상관없이 배워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습지를 만들다가 저 가사 뒷부분에 비교급이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My life is getting harder 인가? Getting harder. 그래서 그 harder 한 개만 딱 밑줄을 쳐놓고 제가 이거 비교급 팝송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 팝송 나눠주고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배울 문법 포인트는 뭘까? 그랬더니 애들이 팝송들이 막 보고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없어요. 뒤에까지 잘 보라고 그랬더니 뒤에 딱 하나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있어. harder.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웃고 하지만 진짜 그거 하나 내가 가르치고 싶다는 저의 강렬한 의도는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늘 한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면 제 블로그 오시면 제가 다뤘던 노래, 그리고 앞으로 다룰 노래도 계속 올려놓기 때문에 여기서 선곡을 참고하셔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선곡이 제일 어려워요. 선곡이 노래도 좋으면서 노래가 좋아야 되고 인기 있는 노래만 더 좋고 지금 곧 가르치려는 문법을 포함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선정적인 가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선곡이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블로그로 처음 시작한 계기가 팝송 힘들게 선곡한 거를 진짜 이게 너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다 해서 시작한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학습지를 만들 때 이제 문화적인 측면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올리는 학습지 똑같은 형태로 올리는데요. 보면은 맨 위에 가수에 대한 소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곡에 대한 소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가사를 쓸 때 옛날에는 왼쪽에 영어 가사, 오른쪽에는 한글 번역. 그리고 심지어는 좀 스스로 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봐라라는 심정으로
오른쪽에 번역을 안 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딱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노래를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어 한 줄, 한글 한 줄로 배열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영어를 따라 읽다 보면은 한국말은 우리말이니까 아무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읽혀지게 돼요. 저는 그거를 말하면서 왼쪽에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씩 계속 한글 영어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오른쪽에 한글을 놔두면 아이들이 그쪽은 아예 보지를 않거든요. 아이들은 일단 이 노래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팝송을 들을 때 멜로디 자체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 스타일. 이 노래 가사 상관없이.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팝송의 실제 의미, 분위기, 정말 이 팝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거기 초점을 해서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되게 가사를 중시해요. 저는 가사 내용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이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않을 거라 보니까 억지로라도 눈에 들어오도록 한 줄 한 줄 배열을 합니다. 점점 목이 아프네. 이거 진짜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시간 진행 방법은 1차 시는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학습지를 나눠주죠. 거의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눠주면 늘 반응이래요. 이거다. 무슨 노래다. 선생님 이거 좋아요. 이런 반응. 자,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제가 가르치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 한 가지를 설명을 간단히 해줘요. 그리고 영상을 틀자마자 영상을 최소화해서 소리만 나도록 해서 소리만 듣고 채워보도록 합니다. 항상. 첫 번째부터 막 유튜브, 뮤직비디오나 뭐 라이브 이런 거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그건 뒤로 아껴놔야 되고 첫 번째는 항상 그냥 원곡 충실한 거 그리고 화면 없이. 그럼 아이들이 화면 보여달라고 처음에 막 그러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은 제가 첫 시간은 화면을 안 보여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듣고 답을 같이 확인해보고 답을 확인할 때는 가사를 다시 이제 보여주면서 확인하죠. 두 번째 시간 2차 시가 되면은 이제 가사만 있는 영상, 아무 그림 뭐 가수의 모습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가사가 설명하게 나오는 영상으로 가사만 있는 영상 두 번째 차시. 그다음에 세 번째 차시에는 원곡의 뮤비가 선정적이지 않으면 뮤직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그다음 차시는 원곡 가수 라이브 역시 가사가 있는 걸로 찾아야 돼요. 대부분 어떤 팝송이든지 인기가 있으면은 한국 사람이 밑에 한글 자막을 달아서 편집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편집해 놓은 영상은 대부분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니면은 팝송 라이브의 질이 좋거나 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버 노래 제목이랑 커버라고 쳐서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 가수의 배경이나 뭐 인터뷰 등 좀 문화적인 측면을 다룰 수 있게 영상을 찾아서 보여줘요. 예를 들어 그 옛날에 에드 시런이란 가수의 노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에드 시런은 어렸을 때 이제 청력도 약하고 시력도 약하고 말 더듬이 증세가 있어서 이제 좀 심한 왕따를 당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지금 되게 전 세계 최고의 가수 중에 한 명이 되었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 이야기도 보여준 적이 있었고 또 브루노 마스는 이제 초반 컨셉이랑 지금 컨셉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변천사 같은 거를 이렇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보여주는데 이제 너무 선정적인 거는 많이 이렇게 좀 안 보이게 넘기고 보여줬습니다. 뭐 2002 불렀던 엠마리의 경우는 뭐 인터뷰한 것들 보여줬고 또 시아 샹들리에 부른 시아는 이제 또 굉장히 우울한 과거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준 적이 있었고, 또 코미디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코미디언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웃긴 거, 그다음에 또 자동차 타고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그런 영상을 보면서 좀 색다른 문화적인 측면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노래 부를 거니까 연습해와.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노래방 틀어놓고 떼창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유도하냐,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목이 너무 아파요. 자, 마지막 떼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기억력이 나빠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제가 우연히 제 비공개 인스타를 보다가 2016년에 아이들 모습을 짧게 촬영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며칠 전에 발견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은 맨 뒤에 나가서 이거보다 훨씬 더 신나게 부르고 한 명도 빠지는 아이가 없는데, 이 영상에는 아이들이 제자리에 많이 앉아있죠. 그리고 앞에 노래방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애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 영상이 필요 없고,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노래방 영상이 등 뒤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가사를 들고 나와서 부르는 불편한 환경이기도 하죠.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쇼킹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구나. 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처음 노래를 부르러 나가게 되는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엄청 어색해하고, 아이들이 나가라고요? 되게 패닉해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부르면 안 돼요. 되게 이렇게 나가기 귀찮아하고, 특히 3학년 어른들은 중학교 3학년들은 더더더 나가기 귀찮아요. 그냥 여기 앉아서 부를래요. 그런데 제 기억에, 자,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게 2016년 둘째 해 영상이었고요. 2016년에는 이렇게 참여 안 한 아이가 많았어요. 근데 2017년부터 제가 그냥 뒤로 나가서 하자고 했어요. 뒤로 나가면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굳이 간다는 건 그래도 내가 불러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뒤로 가서 한꺼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가까이 서잖아요. 가까이 서서 이렇게 노래방 화면을 보면은 더 노래 부르기가 쉬울 것 같아서 뒤로 나가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해도 여전히 참여 안 하는 아이들은 밤마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점점 더 많아져요. 처음엔 2-3명이었다가 밤마다 귀차니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팝송 때마다 절대 안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걔네들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 5번째 해죠. 2019년부터는 막 유도를 했어요. 그냥 다 나가는 거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애들이 억지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나가서 안 부르더라도 일단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그 해는 작년 2019년은 정말 3월부터 마지막 12월까지 노래를 부를 때 나가지 않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만 해도 늘 안 나가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만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무겁고,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그 등만 바라봐도 되게 속상하고, 그리고 점점 그 아이들을 따라서 안 나가게 되고, 안 나갔으면서 그냥 거의 몸을 숙이고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있는 아이들 있지만, 또 안 나가지만 뒤를 돌아서 노래 부르는 애들을 보면서 계속 비웃고 놀리고, 쟤 어디 틀렸다 야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속상한 광경이잖아요.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5년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런 팝송 영상 같은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뒤에 다 같이 나가서 신나게 부르는 것.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친 거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나는 유도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4년이 걸렸지만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저보다는 더 빨리
그래도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일단 제가 대략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답을 해드릴게요. 와,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팝송 수업을 진행해 보고 싶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장점이 많은 수업 방식이라서 진짜 팝송 수업을 한 이후로 정말 아이들이랑 사이가 더 좋아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신규일 때 이렇게 많이 듣지 않았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학생들과 정말 나이 차이도 훨씬 더 많이 나고 문화도 더 다르고, 하지만 더 부드러워지고 더 친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노래는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유튜브에서 정말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노래잖아요. 노래에는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랑 학생을 이어주는 힘, 노래를 활용한 매시간 영어 팝송 수업 여러분들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